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피나무과의 피나무, 그리고 피나무 앞에 연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연밥 피아노, 그리고 피나무 앞에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평안 피나무, 이렇게 세 종류의 피나무들이 어떤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나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학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명을 보면 연밥피나무는 학명이 틸리아 코리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틸리아 코리아나라고 해서 연밥피아노는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원산지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연밥피나무가, 자꾸 피아노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피아노 아니고 피나무, 연밥피나무는 바로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원산지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원산지인 이 연밥피나무를 우리 책에서 나무도감에서 어느 나무도감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이 사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올려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피나무는 보면은 틸리아 아무렌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명이 틸리아 아무렌시스에서 요 틸리아는 같지만은 이게 아무렌시스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아무렌시스라고 하는 것은 아무르강 주변에 많이 살고 있는 피나무다. 아무르강이라고 하면 중국하고 러시아의 경계선인 저쪽 북쪽에 있는 그 강의 이름이죠. 강의 이름이 아무르강인데 그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은 피나무 종류들이 추운 지방에 잘 버티고 잘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나무 종류들이 틸리아 아무렌시스인데, 피나무 앞에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요 피나무는, 평안 피나무는 보면 여기 틸리아 아무렌시스, 여기 틸리아 아무렌시스는 그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바라고 해서 변종이다. 그리고 그로세 세라타라는 이런 품종명이 들어가 있는 이것이 바로 평안 피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피나무하고 평안 피나무는, 두 나무는 그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으로 아주 거의 형질을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다는 것을 학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밥피나무는 이게 코리아나라고 들어갔으니까 우리 한국의 고유종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알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우게 될 연밥피나무하고 평안피나무하고 피나무, 이 세 종류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세 나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부터 우선 잠깐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피나무는 우리가 흔히 많이 만나게 되는 피나무는 열매 모양에서 보면 열매가 이렇게 생겼죠. 열매가 이렇게 생겼는데 열매 모양이 공처럼 동글다, 공 모양이다. 그래서 한자로 구형이라고 하고, 열매에는 능선이 없다, 줄이 없다, 능선에 줄이 없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매 꼭지가 있다, 열매 끝에 젖꼭지 같은 이런 돌기가 나와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무렌시스, 아무르강 주변에서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피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피나무, 그리고 연밥피나무, 이것은 우리나라 고유종이라고 하죠. 코리아나가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피나무다. 그래서 연밥피나무라고 하는데, 이 피나무는 열매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아무르강 주변에서 사는 피나무는 이 열매가 공처럼 동그랬죠. 공처럼 동그랬는데 이 열매는 한국이 원산지인 연밥피나무는 보면은 이렇게 열매 모양이
거꿀 달걀꿀이다.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거꿀 달걀꿀이다. 도란형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능선이 보입니다. 능선이 조금 전에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피나무는 이 능선이 없이 동그란 공 모양이었는데, 이것은 능선이 희미하지만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능선이 나타나면서 모양이 달걀꿀이다. 거꿀 달걀꿀이다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밭 피나무하고 또 평안 피나무가 있었죠. 평안 피나무는 아까 학명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학명에서 틸리아 아무렌시스, 아무르강 주변에 있는데, 여기 바라고 해서 변종이다. 그래서 그로세 세라타라고 해서 이것은 아무르강의 주변에 있는 피나무하고 거의 같다. 거의 형질적으로 거의 같은 나무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했는데, 그래서 이 평안 피나무는 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피나무하고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똑같은데, 다만 잎의 모양에서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잎의 모양으로 구별을 하는데, 조금 전에 열매를 했으니까 열매로 들어가겠습니다. 열매로 보면, 열매에서 이렇게 보면 열매가 이것도 조금 전에 보았던 연밭 피나무, 한국이 원산지라고 하는 연밭 피나무하고 똑같이 열매의 모양이 도란형이다, 거꿀 달걀꿀이다 하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피나무, 아무르강 주변이 원산지인 피나무는 이게 둥근 공 모양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평안 피나무는 그 모양이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거꿀 달걀꿀 도란형이면서, 그리고 여기에 능선이 거의 없다. 능선이 여기 약간 보이다가 말아버렸죠. 보이다가 말고 이 아래쪽에는 능선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피나무에서도 능선이 거의 없었죠. 여기에도 능선은 아예 없는 것이 아무르강 주변에 살고 있는 피나무. 그래서 이 피나무는 능선이 없고 둥근 공 모양인데, 거기에 비해서 평안 피나무는 이렇게 열매에 능선이 있으면서, 능선이 있는데 여기 약간만 있고 여기는 없는 상태로, 여기도 능선이 거의 없으면서 열매의 모양이 거꿀 달걀꿀이라는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 평안 피나무하고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연밭 피나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은, 열매 모양이 거의 같으니까 거의 구별을 못합니다. 열매 모양으로는 둘 다 이렇게 거꿀 달걀꿀이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고, 여기 능선도 보면 여기 아래쪽에만 약간 흔적만 남아있는 이런 능선으로 능선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평안 피나무인데, 연밭 피나무는 그 능선이 약간 더 진하다, 약간 뚜렷하다, 능선이 있다 하는 이런 특징. 이 능선은 아래쪽에서부터 위에 끝까지 능선이 연결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능선이 있으면은 연밭 피나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연밭 피나무이고, 그리고 평안 피나무는 아무르강 주변에서 사는 피나무인데, 다만 여기에 능선이 거의 없고 이쪽에 능선이 약간 보이면서 거꿀 달걀꿀이다 하는 열매의 모양에서는 이런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그것보다도 더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평안 피나무는 잎의 모양에 있습니다. 잎의 모양을 보면 여기 연밭 피나무는 우리 아무르강 주변에서 있는 피나무하고 잎의 모양이 같죠.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요 아래 여기를 잎 밑이라고 하고 잎 끝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한자로 엽조라고 하고 엽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엽조 부분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하트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잎 전체가 하트 모양으로 넓적한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피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연밭 피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잎의 모양이 두 나무는 똑같죠. 연밥피나무나 요거 연밥피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라고 했는데 아무르강 주변에 살고 있는 피나무하고 거의 잎의 모양을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나무는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에서 평안피나무를 보면 평안피나무는 잎의 모양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학자들이 설명하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요 끝까지 요 뾰족해지는 부분이 이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가면서 길게 뾰족해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가면서 점점 길게 뾰족해지는, 이렇게 가면서 점점 길게 뾰족해지는 것이 평안피나무이고, 거기에 비해서 피나무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좁아진다. 여기서 끝부분이 잎끝, 엽두라고 하는 잎끝 부분이 갑자기 좁아져서 뾰족해진다. 이런 차이점으로 설명을 하는데 정말 어렵죠. 어렵고 정말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학명도 비슷하듯이 피나무와 평안피나무는 학명도 비슷하듯이 여기 요 모양도 아주 너무나 비슷하지만은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길게 뾰족해진다는, 갑자기 뾰족해지지가 않고 여기가 갑자기 뾰족해지지 않고 길게 송곳처럼 길게 뾰족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차이점으로 구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잎의 모양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 하트 모양으로 들어가는 잎밑, 엽저라고 하는 잎밑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완전한 하트 모양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가위로 잘라놓은 듯한 기분이 나는, 이게 약간 이렇게 약간만 들어가죠. 약간 하트 모양의 심장 모양이 약간만 들어간다 하는 이런 차이점도 있고, 이게 길게 뾰족해진다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이 평안피나무하고 피나무는 구별이 되고, 또 열매에서도 피나무에는 열매에서 이렇게 열매에서 평안피나무는 도란형이고 피나무는 둥근 공 모양이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같지만은 이 피나무 종류들의 요것들을 피웠으니까 연밥피나무의 꽃의 모양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연밥피나무의 꽃을 보면은 꽃이 이렇게 달리는데, 요게 이제 6월 달에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요 꽃차례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요 꽃차례가 뭔가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피나무하고 다시 비교를 해보면 피나무의 꽃하고 연밥피나무는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나는데, 이것을 왜 다른 느낌이 나느냐를 살펴보면 바로 꽃차례에 요 꽃차례 하나에 달리는 꽃의 숫자가 피나무, 아무렌시스라고 하는 아무르강 주변에 있는 요 피나무는 여기에 보면은 꽃의 숫자가 많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꽃이 핀 것은 몇 개 안 되지만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 상태의 숫자가 아주 많아서 꽃은 6월달에 피는데 3개부터 20개까지가 한꺼번에 모여서 피는 편평꽃차례를 이룬다, 산방하설을 이룬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피나무는 최고 20개까지가 모여서 핀다. 이것이 바로 피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연밥피나무는 보면은 그 꽃의 숫자가 3개에서 8개까지밖에 아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한 꽃차례에 달리는 꽃의 숫자가 적다, 8개밖에 안 되고,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피나무는 20개가 되지만은 요 연밥피나무는 많아야 최고 많아도 8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꽃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도 보면 열매의 숫자가 몇 개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서너 개 정도, 2개
여긴 3개, 2개, 3개 이렇게밖에 안 달리는 것이 바로 이 연바 피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피나무는 꽃의 숫자가 최고 20개까지 되었었기 때문에 달려있는 열매의 숫자를 보면 이 숫자는 2개, 3개가 아니죠. 꽃대 하나에, 이건 꽃대 아니죠. 열매 자루 하나에 달려있는 열매의 숫자가 아주 많아서 20개까지도 될 수가 있다. 물론 20개 안 되겠죠. 왜냐하면 꽃들이 모두 다 열매를 다 맺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개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매 숫자 사진을 보면은 뚜렷하게 많고 뚜렷하게 적다. 연바피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연바피나무는 뚜렷하게 숫자가 적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꽃의 숫자는 나머지 꽃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이 꽃들은 모두 다 이 헛수술이 없다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세 나무 모두 다 헛수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꽃 하나를 자세히 보면은 요 뒤에 조금 진한 색으로 좀 두껍게 보이는 요것이 바로 꽃받침입니다. 꽃받침이 5개가 있고, 그 가운데에 보면 요런 얇은 막질의 종이처럼 얇은 막질의 이러한 하얀색으로 보이는 요것이 바로 꽃잎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면 요것이 꽃받침이고, 요게 얕은 요것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 요것이 바로 꽃잎입니다. 꽃잎이기 때문에 꽃잎과 꽃받침이 보통 5개씩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러한 꽃잎과 꽃받침 사이에 다른 피나무 종류들은 헛수술을 가지고 있죠. 가웅예라고 하는 헛수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배우는 요 꽃들은 모두 다 헛수술이 없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수술이 없으면서 여기 씨방 부분이 조금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방 부분을 보면은 여기 연바피나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연바피나무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 이러한 털이 이렇게 있는 것이 보입니다. 흰색 털이 이렇게 있는 것이 보이는데, 아무르강 주변이 원산지인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요 피나무는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요 피나무는 보면은 여기에 털이 융털을 가지고 있다. 융털이라고 하는 것은 털이, 여기에 있는 털이 보면은 길다란 털도 있고 이렇게 짧은 털도 있고, 길고 짧은 털들이 서로 엉켜붙어 있는데, 만져보면 우리가 융단을 만질 때, 융단할 때 그 융자가 바로 요거거든요. 요건데 그 융단을 만져보면 아주 부드럽죠. 그래서 요 털들도 만져보면 아주 부드러운 융털이라고 하는, 한자로 융모라고 하는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르강 주변에 많이 나는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피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연바피나무는 융털이 아닌 일반 털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일반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평안피나무는 거기에 털을 보면은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에 털이 있지만은 이 털도 일반 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꽃도 마찬가지로 헛수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평안피나무도 헛수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평안피나무는 조금 전에 아무르강 주변에 있는 이 피나무하고 꽃의 숫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꽃차례 하나에 달리는 이 피나무가 20개까지 되는 것이 피나무였는데, 꽃차례 하나에 달리는 게 20개까지였는데, 평안피나무도 마찬가지로 학명이 여기까지 똑같았기 때문에 여기도 달리는 꽃의 숫자가 20개까지 된다. 20개까지 돼서 보면 꽃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많아서 이 평안피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연바피나무에 비해서 많다. 그러니까 연바피나무만이 꽃의 숫자가 적다. 꽃의 숫자가 적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도 열매가 숫자가 많이 달린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잎에 대해서나 열매에 대해서는 거진 설명이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요 연바피나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연밥피나무는 열매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많이 달리지 않고 몇 개 적게 숫자가 적게 달리는데 거꿀 달걀꿀로 달리는 요 열매는 우리가 만져보면 아주 딱딱하고 단단하죠. 껍질이 아주 엄청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런 껍질이 딱딱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견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굳은 껍질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보통 견과 그러면 견과를 많이 먹기 때문에 견과의 대표적인 것이 호두죠. 호두, 또 잣, 이런 것들이 견과인데 잣이나 호두는 열매를 먹을 때 열매 겉에 겉껍질이 되어 있는 겉껍질이 엄청 딱딱하기 때문에 호두 같은 것은 망치로 깨야 되고 또 잣 같은 경우도 손으로 깨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겉껍질이 딱딱하죠. 딱딱하게 굳어 있다. 그래서 이 피나무 종류들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이 열매 겉껍질이 아주 딱딱하고 굳어 있다. 호두나 잣처럼 딱딱하다. 그러면서 열매가 다 익어도 열매의 껍질이 갈라져서 터지거나 갈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요 견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씨앗이 딱딱하다 해서 굳은 껍질, 씨앗 아니고 열매 껍질이 딱딱하다 해서 굳은 껍질 열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굳은 껍질 열매를 갖고 있는 것은 세 나무 모두 똑같고 포엽의 길이도 다 세 나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3 내지 7cm 정도 되는 포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포라고 하지 않고 포엽이라고 하는 이유가 꽃이 피었을 때 사진이 좋은 사진이 요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하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포엽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어 있을 때 요거 꽃차례 전체를 요 포엽이 이렇게 덮고 있는 형태. 요 포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로 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포대기, 애기들 없던 포대기를 생각하면 아주 쉬운 포자, 그 포자입니다. 그래서 요 포엽은 요 포 하나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꽃싸개라고 하는데 요것은 꽃 하나를 싸는 게 아니라 꽃차례 전체를 싸고 있기 때문에 꽃차례 전체를 싸고 있고 요 모양이 마치 잎처럼 생겼다 해서 이것은 꽃사계라고 하지 않고 포엽이라는 말로 따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이 피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이 피나무 종류들의 이 포엽은 꽃이 피어 있을 때 달려있던 포엽이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으면서 여기에서 나중에 열매가 나중에 떨어질 때를 보면 열매가 여기에서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끝에 요 부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서 요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요 열매의 무게 때문에 요게 내려오면서 요 모양이 프로펠러 모양이 돼 버립니다. 프로펠러처럼 뺑글뺑글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요 포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열매가 떨어질 때 보면 피나무 종류들은 키가 크죠. 키가 커서 15m 이상 25m 정도까지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큰 키 나무들이기 때문에 열매들이 나무 꼭대기에서 달려있던 열매들이 여기가 떨어지게 되면 땅에 떨어지는 동안에 이게 뺑글뺑글 돌면서 아주 멀리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펠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엽은 나무들이 피나무 종류들이 모두 똑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